72세 김성만은 평생을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남긴 건 집문서도 재산도 아닌 낡은 헌책 한 권뿐이었죠. 아들 김준호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 책을 창고에 던져두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모든 걸 잃고 돌아온 그는 그 책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인생의 철학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낡은 종이 속에 감춰진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이 손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헌책 한 권에 담긴 아버지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늦은 오후 햇살이 시골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은 오래된 손바닥만 한 노트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끝엔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나무를 다루던 굳은 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마당엔 가족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은퇴 기념이라며 자식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오늘은 축하보다는 작별의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만은 말없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김준호는 서울에서 내려와 정장을 입은 채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도시 냄새가 짙게 배어 있던 그의 손에는 최신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 이제 상속 얘기 좀 정리하셔야죠. 누군가의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성만은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책 한 권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는 바랬고 군데군데 찢겨 있었으며 제목은 나의 인생일기였습니다. 그는 책을 조심스레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전부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순간 친척들의 표정이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책을 받아들었지만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집문서나 뭐 그런 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얇은 책장을 몇 번 넘기더니 이내 덮었습니다. 냄새나는 헌책이 전부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성만은 아들의 반응을 예상한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냉랭한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준호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도시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릴 때 성만은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간 알게 되겠지. 조용한 독백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먼지가 묻은 헌책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김준호는 고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준 낡은 책이 놓여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 책을 상자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한때 잘 나갔습니다. 직원 10명, 거래처도 많았고 야근도 즐겁다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시장은 빠르게 변했고 그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하고 투자금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퇴근 후에도 준호의 머릿속은 늘 숫자뿐이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요. 그녀의 말에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컴퓨터 자판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엔 침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 회사 자금이 날아갔고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빚과 명의만 남은 빈 사무실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불 꺼진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반짝거렸지만 그 빛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법원에서 파산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술 한 잔을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책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비틀거리며 창고를 뒤진 그는 먼지 속에서 그 낡은 책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를 바라보던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찌릿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책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낯익은 손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띈 한 문장 정직하게 손끝으로 먹고 살아라. 그 글이 준호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골 마당에 김준호의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는 결국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낡은 대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엔 어머니 이정희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듯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띄게 야윈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정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은 숨을 내쉬며 1년 전이야. 편히 가셨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쪽에 던져둔 낡은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자 희미하게 나의 인생일기라는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책을 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글씨가 세월처럼 흘러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은 기술보다 마음을 팔아야 한다. 거짓 없이 손끝으로 산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인생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책장이 바람에 흔들리며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과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엔 창고 뒤쪽 내가 찾을 길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상한 예감에 이끌리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속에서 낡은 공구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대패와 망치, 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공구 아래에는 나무 조각에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손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준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미워했던 아버지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자 마을 목공소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준호는 아버지의 공구함을 품에 안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작업장 안에는 톱 냄새와 나무 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엔 마을 장인 박노인이 있었고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만이 아들 아니야? 그 손을 보니 아직은 멀었구먼.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그에게 낡은 나무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다듬어봐. 내 아버지가 처음 이걸로 시작했지. 그는 두 손으로 조각을 잡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끝이 어색하게 떨렸고 칼날은 나무결을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목공소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못 하나를 박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박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결을 읽는 거야. 내 아버진 그걸 알았지.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매질 소리가 공방 안을 울렸고 서툴던 손끝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작은 나무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모서리는 삐뚤었지만 표면은 따뜻한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 다리에 아버지의 글씨체를 흉내 내성만이라 새겼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작업대 위의 조명이 은은하게 의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완성된 의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의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참 따뜻하구나. 내 아버지가 만든 것 같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손끝에서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을로 한 방송국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헌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 남자라는 주제로 김준호의 공방을 촬영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공방 안은 햇살이 들어 따뜻하게 빛나고 나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대패를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기자가 헌책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표지를 펼치는 순간 안쪽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고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낡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돈은 흩어지지만 기술은 남는다. 내가 이 땅을 다시 세워라. 그 한 문장을 읽는 동안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함께 있던 문서는 오래전 부지 매입 계약서였고 이 공방의 땅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네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은 채 손에 든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공방 간판을 새로 걸었습니다. 성만공방 그 이름은 이제 그의 것이자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 간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살에 비친 나무결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묵직한 유산을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석양빛이 공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김준호는 나무결을 다듬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공방 문이 열리자 마을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만들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에게 작은 나무 조각을 나눠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나무의 마음을 읽어볼 거야. 급하게 다루면 다칠 수도 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칼을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정희는 공방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닿아 한층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정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성만 씨, 당신이 원하던 모습이 이거였죠. 그녀의 눈엔 고요한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방에는 나무 깎는 소리와 웃음이 섞여 흘렀습니다. 그 소리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리듬을 타며 퍼졌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성만 공방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 기술을 배우고 아이들은 손끝으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SNS에 올린 영상은 전국에서 관심을 끌었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첫 수익금은 성만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에 기부되었습니다. 공방 벽엔 손글씨로 적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의 정직함은 세대를 잇는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웃으시겠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하늘은 붉게 물들고 공방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세대를 이어주는 마음처럼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른 아침 공방의 공기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김준호는 오래된 설계도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세월에 눌린 듯 구겨져 있었고 구석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나사, 내 손으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그의 마음 깊숙이 울렸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만들다 만 나무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늘은 멈춘 채 세월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톱과 사포를 들었습니다. 나무 표면을 다듬는 동안 공방 안은 사각사각한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시계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그는 마지막 나사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조심스레 나사를 끼워 넣고 시계의 바늘을 맞추었습니다. 찰칵 순간 멈춰있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맑은 종소리가 공방을 울렸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그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방의 벽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 아래로 햇빛이 내려앉으며 책 한 권을 비추었습니다. 그 책은 여전히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냄새와 따뜻한 햇살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벽에 걸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만 공방은 이제 전국에서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공방 앞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하고 주말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손끝의 정직함은 세대를 잇는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제자들과 함께 작업대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끝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공방 한켠엔 성만 기념 전시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유리 진열대 속엔 아버지의 헌책, 녹슨 공구함, 그리고 나무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며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네요. 한 노신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날 공방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아내 수진과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나무 조각을 깎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할아버지처럼 만들래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잃고 아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엔 자신이 한때 놓쳤던 따뜻한 꿈이 고스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벤치에 앉아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공방 안에는 햇살과 웃음이 섞여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정확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부자의 사진이 나란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번져 공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준호는 손끝으로 의자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알겠어요. 당신의 유산이 제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누군가의 손끝에도 따뜻함을 전해주세요.